20대, 30대하고 체력 기록이 할 자신이 있어요. 예. 정말입니다. 예. 뭐 수영을 하든, 뭐 산행을 하든, 뭐 노동을 하든, 아시겠습니까? 뭐 운동을 하든, 예. 실제로 그거는 제가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특별한 이변이 없어야 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든가나. 혹시 뭐 그런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저는 조만간 20, 30대 그 누구하고도 체력 기록이 해서 하여튼 평균적인 신체 연령이 20대, 30대 안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자연재해요법 책을 제일 처음에 쓰면서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은 그걸 예사로 보고 넘기겠지만, 책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언제 기회가 있다면 정신건강,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글을 한번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책 뒤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오늘 주제부터 일단은 잠깐 넘고 있습니다. 독사 독벌레에 물렸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재해요법, 즉 사혈요법으로 이걸 부항입니다. 부항요법으로 이걸 간단히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실제로 병원에 가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한의원에 가든 병원에 가든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운 좋으면 살고 운 나쁘면 죽는다 하는 거 그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책에 보면 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한의원에 가도 병원에 가도 무대책이었는데 뒤늦게나마 부항요법으로 부항으로 사열로 간단하게 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럴 때 독벌레에 물린 자리에, 물려가지고 부은 자리에, 이 자리에 부항으로 뽑아내는데 뭘 뽑아낸다고 보십니까? 우리 자연재해요법은 어혈을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혈을 뽑아내는 게 우리 자연재해요법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뭘 뽑아내죠? 이런 경우에, 자, 이때도 어혈을 뽑아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때는 어혈 뽑는 것이 아니고 뭐를 뽑는다? 독을 뽑는다. 그렇죠? 독벌레가 주입한 그 독을 뽑아내는 게 주 목적입니다. 맞죠? 이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어혈 뽑는다는 말도 맞고 독을 뽑는다는 말도 맞는데 사실은 독을 뽑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독사를 대표로 들겠습니다. 독사에 물린 자리가 굵은 혈관이라면, 그렇죠? 굵은 정맥혈관, 이런 곳에 물려버리면, 굵은 혈관에 물리면 이 독이 혈관을 타고 빨리 몸에 퍼져버리잖아요. 예. 빨리 몸에 퍼져버리면 사망의 위험이 많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퍼지지 못하도록 물린 자리에서 심장 쪽으로 끈으로 묶어가지고 피가 몸통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묶어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묶지 마라. 왜? 묶어버리면 독이 그 자리에 고여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썩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래, 독이 퍼지게 해버리면 사망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자리에 묶어버리면 독이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강력하게 썩어버린대요. 독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환자 네가 하라, 이런 식이야. 병원에서 가면. 물론 의사가 어느 정도 물론 조언을 해주겠죠, 물론. 예. 자, 모세혈관에 물렸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모세혈관은 피가 흐르는 속도가 느리고 양이 적기 때문에 몸에 독이 빨리 퍼지는 속도가 느리겠죠. 자, 속도가 느리다 하는 것은 시간을 벌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시간을 벌어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혈액과 독이 섞이게 되면 이 혈액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 어혈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굳어버린다는 말 아시겠죠? 예. 혈액이 굳어버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굳은 피는 모세혈관을 흐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사에게 물린 독이 있는 그 자리에 혈액이 굳어가지고 모세혈관 전체를 막아버립니다. 예. 그러면 독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고 그 물린 자리에만 뭐 썩어가든지 아니면 퉁퉁 부어오르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 사혈을 하면 독도 나오고 독과 피가 섞인 어혈입니다. 그렇죠? 독과 피가 섞여버리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굳어버립니다. 뭐 색깔은 좀 어떻게 될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뽑아주면 독도 빠지고 어혈도 빠지고 깨끗이 나와버립니다.
제가 못이 고쳤다는 분, 그분도 똑같은 원리로 고친 겁니다. 예. 물린 그 자리에 무조건 뽑아내버린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예. 병원에서는 그렇게 못 고치고 고생하던 사람을 무항으로 간단히 치료했다고 실제로 동영상으로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더 이상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미션 다 드러난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어느 정도 살짝 언급은 한 적이 있지만 강의를 좀 상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연습한다, 강의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일을 계속 한다면 육신의 건강은 자연정연의 법으로, 그리고 마음의 건강은 또 제가 이미 평소에 제 나름대로 준비해왔던 거, 마음속으로 간직해왔던 거, 이것을 저는 앞으로 이제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육신의 병이 크지 마음의 병 그거야, 우리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의 비중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정신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고통받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감히 오늘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마음의 병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큰 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아봤고 이 병에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벗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저는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정말 그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제 나이 18살 때 대학교를 가야 할, 대학교 입시 시험을 준비해야 할 그런 나이에서 굉장한 갈등을 겪었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가난 때문에 중학교도 못 간다 이런 판정을 초등학교 때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부모님이 너는 중학교 못 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농사 지어야 해, 이렇게 결정을 이미 지어준 거죠. 저는 그 부모님 결정에 따라서 그냥 그 운명이 그렇거니 하고 다 꿈도 접고 진학도 포기하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공장에 다니든지, 시골에 살았으면 농사를 지었겠지만 도시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장에 가게 됐습니다. 공장을 몇 년 동안 다니다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예, 내 위에 형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은행에 취업을 하고 형이 나를 불러가지고 야, 너 공장에 다닌다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네가 공장에 다녀준 덕분에 내가 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예, 아버지 능력으로 동생은 중학교 보내고 형은 고등학교 보내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희생하고 내가 고등학교를 마쳤으니까 내가 이제 내 학비를 밀어줄 테니까 하여튼 너도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출세해봐라. 예, 그렇게 저한테 주문을 했어요. 예. 저는 그때부터 뭐냐 하면 됐다, 나에게 기회가 왔다. 나는 무조건 판사 아니면 최소한 검사 아니면 무조건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사실 그게 제 적성에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알고 보니까 신체가 이게 신체 조건이랄까, 육체 노동이 저한테는 적합하지 정신 노동에는 저는 너무나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살아오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의 말대로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공부한 지 3년 만에 건강이 완전히 망쳐져 버렸어요. 신기하더라고. 저는 들에서 농사일하고 공장에 다니면 건강이 있는데 책상에 앉아버리면 그대로 건강이 가버리는 사람, 정신노동에 너무너무 적합하지가 않더라는 걸 알았죠. 거기다가 서울대 아니면 안 된다, 판사 검사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무조건 최고의 길로 가겠다, 이런 강박관념 이걸 가져버리니까 정신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체질적으로 맞아주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도 되는데 저는 그 체질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건강에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받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저는 또 건강이 나빴어요. 그 어릴 때부터 그 시골에 웬만하면 의사가 안 오거든요. 어릴 때 뭐 그냥 죽었으면 죽었죠. 의사는 경제적으로 의사 부를 비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계진면에 있는 의사 두 사람이 전부입니다. 야, 의사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저를 진료하고 갔어요. 주사 놔주고 갔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또 건강이 상당히 나빴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18살 때 치명적으로 건강이 가버렸죠. 이러니까 요걸 이야기 길게 하면 시간 걸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공부도 접어야 되고 대학 진학도 접어야 되고 모든 꿈 접고 생명만 유지해주면 좋겠는데 생명조차도 이제 유지할 길이 없다. 병원에 가면 병명도 나오지 않고 몸은 이상한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죽음에 사실 죽음을 방면한 것이죠. 제 딴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내가 참 너무도 비참하다. 예. 글자 그대로 이제 한번 공부해 보겠다고 이제 제대로 책을 잡았는데 서울대학교를 눈앞에 두고 이런 현상이 왔으니까 어떡할 것인가. 예. 거기서 제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가보고 불경도 읽어보고 스님 말씀도 그 녹음 테이프 같은 걸 구해서 들어보고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걸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내 마음을. 그러다가 몇 달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답을 구했다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이 성경을 아마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보고 부처님의 설법을 아무리 들어본다 하더라도 그때는 저는 답을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못했을 겁니다. 예. 제가 조금 이 부분에서 조금 내가 교회도 조금 다니고 하다가 뭔가 아닐 것 같아 가지고 결국은 나 혼자 고민을 하다가 답을 구했어요. 제 나름대로 답을 구했단 말입니다. 답을 구했기 때문에 저는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병들어 죽거나, 예. 아니면 엄청난 그 심적인 고통을 겪거나 아마 이런 게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이때 제가 이제 감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때 그 어린 나이에 18살이면 뭐 어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제가 진리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진리라는 것을. 예. 이걸 발견해버리니까 세상이 두려운 게 없고, 예. 세상에 어두운 것이 없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완전 이게 뭐랄까 정신적으로 해방되는 거 있죠. 정신적으로 해방되니까 이 신체 건강도 확 돌아버리더라는 거죠. 예. 마음이 편해져 버리니까. 막 쉽게 말해서 이거 뭐 서울대 그런 거 갈 필요 없다. 예. 출세할 필요 없는 거다. 왜 내가 출세 서울대 이런 걸 지향했던가. 예. 그리고 내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거 걱정할 문제가 아니네.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네. 이런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버리는 거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유를 얻어버립니다. 그렇죠. 공부는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출세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내가 내일 죽어도 괜찮은 것이고, 내일 죽어도 괜찮다는 답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그래서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서울대 합격이라도 해보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책을 버리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책은 아직 못 버리는 거죠. 포기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요걸 깨닫고 나니까 바로 책을 버려버렸죠. 책하고는 그냥 담을 쌓아버린 겁니다. 공부는 안 한다. 서울대 안 간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몸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죠. 책상에 딱 앉아있기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다가 책상에 앉아있을 필요 없고 몸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몸이 자유로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내가 다니는 공장 갑니다. 공장 가니까 그 당시 같이 일했던 동료 있죠. 동료에게 나 다시 공장 다닐 거야. 공부 포기해서 자, 이러다가 산에도 다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이 책상을 떠나서 그렇죠. 산에도 다니고 공장에도 다니고 덜에도 다니고 육체 노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육체 노동은 천한 거로 생각했는데 저는 육체 노동이야말로 정말 이거는 귀한 것이다. 이런 걸 바로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니까 병식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예. 병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더라는 거죠. 예. 물론 완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취약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몸에 의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물론 그 시점에서 제가 원래 타고난 건강이 있었더라면 아무리 공부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병이 안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 죽도록 공부하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해도 건강한 애들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부할 체질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건강이 밑받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제 적성에 맞도록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 적성에 맞도록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준 것이 바로 이게 진리라는 것인데, 지난번에 내려가면 진리라는 말을 잠깐 우리가 사이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그죠? 진리에 따라서 혈자리를 찾아야 되고, 또 뭐냐 하면
그 사회하는 방법, 순서 이런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진리에 따라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언제 그런 이야기 있었냐 그 의문을 가지시겠죠. 이걸 좀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상황이론, 상황이론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답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상황이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까지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이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젊은 학생들이 이런 걸 알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공자 말씀에 도를 들으면, 그렇죠, 오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좋다. 어젠가 아침 방송 TBS에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그 유명한 황뭐라는 그 교수가 나와서 아침마당에 그 강연을 하는데 그분이 또 하는 이야기가 공자 말씀에 오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또 이런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도 대신에 진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자 말씀에 진리를 깨우치면 내일 죽어도 좋다. 뭐 이런 인용을 저는 가끔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상황이론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저는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공자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하는 진리는 분명한 진리 맞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거든요. 그 누구도 그거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해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 앉으신 분 중에 진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리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달라 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진리를 말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 그것도 신기하게 생각나. 신기할 게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그 강연이라든지, 그래서 유명인사들 강연 요즘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뭐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가들, 교육가들, 그렇죠. 뭐 철학가들, 그런 유명인사들의 강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면요, 진리라는 용어는 쓰는데 이것이 진리다라고 정확하게 내세우는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내가 이걸 이야기하자면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 그러냐 하면 진리가 무엇이냐, 뭔가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이거 어떻게 또 보면 우리가 뭐 진리 하는 말 많이 써왔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왔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진리 이야기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라는 말은 존재해왔지만 진짜 진리는 전혀 없었다. 전혀 보여지지 않았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차라리 전기하게 되면 그렇죠. 전기를 정확하게 발견한 다음에 전기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한 다음에 전기라는 말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느 정도 많이 밝혀준 것이죠.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말은, 이 용어는 먼저 발생했어요. 용어는 먼저 생성됐는데 실제 진짜 진리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전기는 발견하고 난 뒤에 전기라는 말이 생겼지만 진리는 발견하기 이전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나온 말입니다.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진리를 찾았다고 착각만 했을 뿐이지 실제 진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더라. 못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발견했느냐? 제가 했다. 웃기지 않습니까? 좀 웃었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 발견하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이 많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 우리가 뭐 우습지 안 우습죠, 그 이야기가.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해가지고 그나마 우리 인류에 상당한 뭔가 변화를 줬다. 이거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에디슨보다 얼굴이 못생기지만 그죠? 이 사람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했다 하는 거, 이거 뭐 신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진리를 발견하면 가치 있는 발견이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가치 있는 발견이라고 봅니다. 아마 에디슨이 전기 발견한 거 못지않게 아마 거의 버금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이거 강의를 잘하면 이거 참 재밌고 뭐 실감이 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아직까지 안 해봤고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숙할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차분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진리를 깨우치면 내일 죽어도 좋다 이 말이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오늘 한번 진리를 한번 깨우쳐 보시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진리는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되실 거 아닙니까?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알고 진리라고 믿었던 진리는 전부 거짓입니다. 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돌멩이를 던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예. 예.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 좋은데 이미 해봤던 방식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말고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라니까 첫째, 진리가 무엇이 진리냐?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거거든요. 오늘은 맞는데 내일 되면 거짓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 나 사랑하니? 그래, 너 사랑한다. 어떻게 믿어? 내일 되면 변한다. 그 진리라고 말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런 건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믿을 수 있는 거, 변치 않는 거, 그게 진리인데 지구는 돈다. 지구는 돈다. 물은 어떻게 흐르죠? 물은 아래로 흐른다. 예. 8월은 덥다. 응? 8월은 덥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라니까. 예. 또 뭡니까? 태양은 빛난다. 뭐 많습니다. 이 외에도. 예. 이런 것을 불변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불변의 진리 맞습니까? 하니까 불변의 진리 아니고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고 여기서 주장하실 분 있느냐 이거죠 지금 자신있게. 예?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한 번 더 다그치고 물어도 이거는 불변의 진리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게도 이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거짓. 예. 여기서 우리가 이걸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알고 보니까 거짓이더라. 거짓. 새빨간 거짓말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 세상에 이게 왜 거짓말이냐.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이상자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 말을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이게 대한민국 이 세계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것이 새빨간 거짓인데 이 거짓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인생길이 험악하겠느냐. 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데, 사기꾼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을 때 그렇죠.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믿게 되면 봉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살면서. 예. 봉변을 당할 수가 있다. 물론 봉변을 당하고도 살면 돼요. 세상살이가.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피해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좀 분위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내가 혼자 알기 아까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 말로 설명해도 되는데 말로 설명 잘못하면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글자로 일단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교육, 국사교육입니다. 국사교육을 완전히 외면하는 사립초등학교가 있다고 하여 이 애들에게 국사교육을 해야 되거든. 정부 차원에서. 그렇죠. 애들에게 국사교육을 하라. 옛날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간 적이 있죠. 지금도 그런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국사를 모르고 국민일을 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사교육을 완전히 외면하는 학교가 있다 하여 담당 장학사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몰래 현장 조사에 나간 겁니다. 담당 장학사가. 그 학교에 찾아간 겁니다. 몰래 신분을 감추고.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학생에게 얘야 고구려를 누가 무너뜨렸지? 고구려를 누가 무너뜨렸지 하니까 애가 갑자기 겁먹은 표정으로 제가 안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안 무너뜨렸다 이 말이죠. 그 장학사가 이거 없죠. 이 아이는 고구려가 뭔지도 모르는 정도다 이 말이죠. 고구려가 뭔지도 모르니까 국사교육이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너희 학교 너희 담임 선생님 찾아가자. 그 아이를 데리고 지도교사를 찾아갔어. 지도교사에게 아이의 대답이 왜 이 모양이냐? 예?
고구려를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 이거죠. 아예 대답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항의토로 그 지도교사가 말했더니 지도교사가 뭐라 대답합니까? 아, 여보세요. 그 아이는 절대로 거짓말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 아이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래. 예, 지도교사도 고구려가 무슨 뜻인지조차 모른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학사는 정말 실망하여 이제는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갑니다. 교장 선생님이 찾아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녹음기처럼 들려주면서 심하게 항의했죠. 그 교장 선생님은 이 항의를 듣고 교무회를 열었습니다. 교무회를 열고 어떤 결과를 말하냐면, 자, 여러분, 까짓 거 누가 무너뜨렸던, 상관없이 우리가 물어줍시다. 에피소드 같은데? 이게 하나 유머죠. 예. 이런 현상이 뭐냐면요. 이 아이에게 이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세상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현실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과와 사자가 먼저 나오나? 사자와 사과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예. 이거 아마 우리 어릴 때 저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냐? 동물들이 사는 동물의 왕국에, 그렇죠?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사실 인간을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그 토끼라는 녀석이 사과나무 밑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떨어지면서 토끼의 머리를 정확하게 맞췄죠. 그 낮잠 자던 토끼가 사과에 머리를 맞고 놀라서 깨었습니다. 깨어보니까 머리가 띵하죠. 그렇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머리가 띵한 하늘을 쳐다보니까 뭔가 눈에서 별빛이 번쩍거립니다. 맞죠? 예. 머리 한 대 맞았으니까 눈에서 불꽃이 튄단 말이에요. 그 하늘을 보니까 뭔가 하늘에 불이 번쩍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니까 이거 무슨 일이냐?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렇죠? 예. 실제로 있었던 이솝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토끼가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거구나. 기겁을 하고 애가 이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우리가 도망할 때는 그렇잖아요. 불이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 토끼도 도망가면서 하늘이 무너진다 하고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토끼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동물들이 하늘이 무너진다고. 예. 또 따라 도망가. 우리 그렇잖아요. 큰 빌딩에서 누군가가 계단을 뛰어내려오면서 불이 하고 뛰어내려오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 도망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너 진짜 불났어. 이런 질문조차 안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토끼가 하늘이 무너진다고 막 기겁하고 도망가니까 다른 동물들도 자기도 살기 위해서 토끼 따라 같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토끼, 노루, 사슴, 그렇죠. 기린, 모든 동물들이 토끼와 같이 도망 대열에 피난길에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 피난 행위가 얼마나 그 고된 행위입니까? 예. 사자도, 호랑이도 같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늘이, 그곳엔 하늘이 무너지는데 분명히 무너졌다 이거죠. 그곳에 불길이 있으면 이쪽으로 불길이 번져올 거 아닙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여기도 하늘이 곧 무너질 거라 이런 생각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진원지로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그 자리부터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끝없이 피난 행렬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가다가 물 마시고 못 마르면 이렇게 하면서 목숨 유지하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동물의 왕자라는 이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하거든. 그렇죠. 왜 이 세상에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 응? 말이야, 내가 동물의 왕국의 왕인데, 왕행세도 그 피난길에 왕행세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왕인 만큼. 그래서 주변 동물들이 하나하나 묻습니다. 야, 너 하늘이 무너지는 거 어디서 봤어? 응? 누가 도망가는 길 나도 따라왔다. 결국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최종 마지막 그 답은 토끼거든. 그렇죠? 제일 처음 발견자가 토끼였다는 이 말입니다. 그 토끼가 그 말을 제일 먼저 퍼뜨리기 때문에, 토끼야, 너 하늘이 무너지는 거 어디서 봤느냐? 내가 그 사과나무 밑에서 자다가 내가 확실히 봤다, 이 말입니다. 예. 확실히 봤다. 예. 막 무너지는데 이 머리가 뭔가 충기가 오고 이렇더라 이거죠. 하도 토끼 설명에 따르면. 근데 사자가 보통 동물 같으면 그 토끼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대로 겁을 먹고 도망을 계속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자가 배짱이 좋죠. 그래, 가보자. 그 자리가 어디 한번 가보자. 하느님한테 도전하는 기기입니다. 그렇죠? 예. 하늘이 무너지는다. 그곳에 가자는 거지. 예. 그러니까 토끼가 벌벌 떨면서 안 가려고 하지만 사자가 끌고 가려니까 돌이 없잖아요. 그죠? 그 사자가 토끼를 끌고 현장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장소가 일어났던 장소, 발견했던 자리. 그 가보니까, 그 토끼가 누워 자다가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누웠던 자리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그 자리고, 옆에 보니까 사과가 떨어져 있거든. 아, 요놈이 요거 사과한테 머리 맞았구나. 머리 얻어맞고 나서 정신을 잃을 거구나. 에? 그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과서에 어릴 때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교과서에. 야. 이렇게 해서 사자가 동물 여러분, 즉 말하자면 백성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토끼가 실수한 거예요. 예.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갔어요. 그 피난길을 행위를 멈추고 전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화롭게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요,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서 그런 현상이 이 세상에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데도 재밌죠, 그렇죠? 살다가 하늘이 무너졌다, 그래 도망가자, 실컷 도망가다가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재밌게 살면 돼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그런 헛고생 안 해서만 좋겠느냐? 에? 그 피난길을 가다가 죽은 동물들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그 6.25 전쟁 때 피난길 생각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현상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토끼가 하늘이 무너지는 그 실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사과가 떨어졌다는 그런 그 현상을 잘못 진단했기 때문에 토끼 자신이. 그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진단을 잘못해버리면 그런 꼴이 난다. 현재 나고 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상이 이 세상에 엄청 벌어지고 있는 걸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잘못 알고 끝없는 피난길에 대열에 도망가듯이, 그렇죠.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제 말을 이해해 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끼와 사과 이야기 외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사건, 얼마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할게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 전 세계 영어 교육을 하는, 영어 교육 안 하는 세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영어 교육을 하면서 영문법이 필수적으로 이게 따라가는 겁니다. 영문법이라는 것이. 이 영문법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우리가 학생 시절에 중,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박사학위를 밟고 문법을 공부하는 박사들조차도 그 자기네들이 공부하는, 연구하는 내용이 전부 엉터리였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증명을 누가 했죠? 제가 했다고 그러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영문법을 누가 개발했느냐 하면 영국과 미국의 언어학자들입니다. 영어 실력이 가장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영문법 전공하는 우리 국어로 말하면 국어 국문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닌 영국의, 미국의 최고 권위 있는 학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그것도 수백 년 역사를 가지고 연구했다는 영문법의 80%, 90%가 엉터리였다는 게 증명된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 증명을 누가 했느냐면 제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하면,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증명 안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이 엉터리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어디서 나왔다? 바로 이 진리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이 진리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 간단히 말해서 바로 상황이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황이론은 요거는 진리입니다. 진리임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면 또 별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이 진리 중에서 요거는 가지 진리입니다. 진리 중에서도 뿌리 진리가 있고, 그렇죠. 원줄기 진리가 있단 말이죠. 원줄기 지에서 가지 나오는데, 가지 중에서도 아주 작은 가지예요. 작은 가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이 문법을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증명 다 해버렸죠.
그 결과 옛날에 그 유명했던 선문기본영어, 선문조합영어, 빨간기본영어, 맨투맨영어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서점에도 사라지고 학원 강의에서 완전 사라지고 토플 토익 시험에 이 문법이 전부 폐지돼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예. 이 일을 즉 대학교 졸업 학력 고졸 학력인 제가 그렇죠. 중간에 대학교 시험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졸업장 따놔놓고 포기했단 말이죠. 즉 대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제가 이걸 무너뜨렸다는 것은 무엇이 하는 겁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아무런 힘이 없는 자가 제가 바로 이 진리의 힘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전에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합니까. 예.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진리의 힘이 바로 이거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영문법을 이렇게 바로 잡아놓고 보니까 잘못된 걸 지적해가지고 알리고 나니까 영문법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종교의 교리, 그렇죠. 교육 철학 또는 수많은 지금 지도자들이 유튜브에 같은 데 보면 강의 많이 합니다. 유명한 스님들, 그렇죠. 목사님들. 참 훌륭한 강의는 맞아요. 정말 훌륭하고 우리 중생들에게 도움되는 강의는 맞는데 거기도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뭡니까? 토끼가 동물들을 이끌고 끝없는 피난길에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전면에는 보인다는 거죠. 예. 유명한 스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의하는 내용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강의이지만은 많은 중생들을 데리고 끝없는 그 고행의 피난길로 이끌고 있다는 걸 저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뭐 그분들이 들었으면 저를 야단칠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자, 그분들이 진리를 안다면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마 그분들에게도 이것이 진리냐 물으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이게 진리야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 그 유명한 미국의 영국의 은학자들이 개발했다는 영문법 속에 불변의 진리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동사 시제라는 말이 나오고 시제일치라는 문법 정어 문법 용어가 나옵니다. 시제일치. 옛날에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시제일치가 그렇게 공식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 어려운 공식을 다 외우고 나면 또 이 일치를 지키면 안 되는 공식이 또 있습니다. 외외 법칙을 해가지고. 그 시제일치의 외외 법칙을 해가지고 불변의 진리는 이 법칙에서 벗어난다. 역사적인 사실은 이 법칙에서 벗어난다. 속관적인 동작에는 벗어난다. 또 외외적인 공식이 끝없이 나와요. 시제일치에 대한 문법 공식만 해도 복잡하고 외워도 안 외워지는데 거기다가 또 외외 공식이 또 나온다 이 말이죠. 자, 불변의 진리가 무엇이냐? 또 설명해 주거든 이 책에. 이 책이라는 것은 선문기본영어라는 것은 빨간기본영어 전부 미국의 학자들이 만든 문법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자, 불변의 진리가 무엇이냐? 학생들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데 바로 이런 걸 들어요. 지구는 돈다, 태양은 빛난다. 이런 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이 책에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교육 지도자 이런 분들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불변의 진리라고 가르치는 현실이라 이 말이죠. 세계적으로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다. 마치 에디슨이 여기 전기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죠.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렇죠. 공자만 그런 말 했겠어요. 오늘 진리를 깨우치면 내일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발견했다고 공표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고 발견했다고 공표한다는 것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진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즉 거짓은 진리가 아니다. 즉 불변의 진리가 이걸 변치 않는 진리가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왜 진리가 아니냐 하면 이렇습니다. 진리를 하는 것은 장소가 바뀌어도 변치 않고 세월이 바뀌어도 변치 않고 과거에도 사실이고 현실에도 사실이고 또 100년 세월이 지나가도 그 진리는 변치 않아야 되고 그렇죠. 이게 진리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 과정이 있어요. 수학 시간에 들어가면 아마 중학생 정도 되면 이런 거 좀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수학적인 사고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거든. 수학적인 사고. 그래서 어떤 걸 애들이 뭐냐 하면 자, 다음 중에서 참과 거짓을 밝혀라.
참과 거짓을 구분하라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바지 입으면 남자다 이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두 번째, 꽃이 피면 봄이다. 세 번째, 우리 반에 키 큰 그렇죠. 키 큰 학생이 3명이다. 뭐 이런 말. 자, 이런 말을 예시해 놔놓고 이제 너희들이 초등학교까지는 이런 말을 그냥 외설하겠지만 이제 중학생 정도 됐으면 수학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법적으로 유효한 말이거든. 그렇죠. 그리고라는 말과 혹은이라는 말 이런 것도 수학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A and A 그리고 B 하면 A 둘 다 포함하는 말이고 A 혹은 B 하게 되면 A 둘 중에 하나를 말한다. 이런 것도 수학시간에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 수학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도 전부 다 그런 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바지를 입으면 남자다 하면 유치원 아이 정도 되면 맞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맞잖아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교육받을 때 엄마 남자는 뭐고 여자가 뭐냐 하면 남자는 바지 입은 사람이고 여자는 치마 입은 사람이고 이게 가르쳐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말이 된 말입니다. 예. 왜? 남자만 바지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명제. 거짓말. 그렇죠? 꽃이 피면 봄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런 거는 거짓말이다. 왜? 꽃이 피면 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을에도 꽃피고 겨울에도 꽃핀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다. 이게 수학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우리 반에 키 큰 아이가 3명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무조건 이거는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건 말이 아니라 그래요. 이런 말은 말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수학적인 사고다 이 말이지. 예. 아주 훌륭한 교육입니다. 이거는. 예. 적어도 사람이 살면서 이런 교육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받았죠. 왜 안 되느냐? 키 큰 아이가 3명이다. 우리 반 60명 중에서 키 큰 아이가 3명이다. 이거 말 안 되죠. 그렇죠? 이게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거짓말도 아니고 참말도 아니고 아무도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 못 합니다. 그렇죠? 왜? 항상 옳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소가 바뀌어버리고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즉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구는 돈다는 말이 과연 어떻습니까? 지구가 항상 도는 거 아닙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도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구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말도 그래요. 이 지구에서만 아래 위가 존재하는 것이지 지구를 벗어나 버리면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보세요. 8월은 덥다.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봐도 8월은 덥다 하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요거는 대한민국이나 일본, 그렇죠. 중국, 즉 북반구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반구에 내려간다. 호주, 뉴질랜드 내려가 버리면 8월이 언제입니까? 제일 추운 계절이죠. 그렇죠. 장소가 바뀌어버리고 시간이 바뀌어버리면 거짓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마치 조금 전에 바지를 입으면 남자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짓말이다.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인데도 이걸 진리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믿어왔으니까 토끼가 사과에 머리를 맞아놓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그하고 다를 게 뭐냐는 것이죠. 예. 태양이 빛난다고요. 태양이 빛난다를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양초 A는 불탄다 이 말이 진리라고 믿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양초 A, 즉 초가 있다면 이 초는 지금은 불탈지라도 하루 정도 지나면 다 타버리죠. 그렇죠? 다 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촛불은 사라져버립니다. 초도 사라져버리고 촛불도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그 촛불이 불탄다, 즉 저 촛불이 불탄다 이 말은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저 앞산 위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 앞산 저 정상에 지금 가보니 한 그루 맞아요. 그렇죠? 한 그루 맞지만요 100년이 지나면 두 그루가 될 수도 있고 세 그루가 될 수도 있고 한 그루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일시 동안에 태양도 빛나는 건 맞지만 이거는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태양이 생성돼 가지고 소멸되는 기간은 일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태양이 빛난다는 말은 현재 그렇다는 거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예. 태양은 언젠가는 촛불이 꺼지듯이 꺼져버린다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진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불변의 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수학에서 가르쳤던 중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거는 바로 거짓 명제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지. 이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어떻게 우리가 불변의 진리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거 불변의 진리라고 하면 뭐 어때서 이라 했지만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것을 불변의 진리라고 믿는 것은 마치 뭐냐 하면 존재하지 않는 하느님을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과 같은 것이고 아니 존재하는 하느님을 안 한다고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마치 뭐냐면 하느님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 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없는 하나님을 만약에 있다고 믿으면서 매일 헌금하고 시간 바쳐서 기도하고 이랬을 때 그거는 무의미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믿는 사람은 믿지만은 어쨌든 믿는다 하더라도 그걸 사실 어떤 불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평생 하나님을 믿으라고 교육을 해놔놓고 자기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결국은 믿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그 중도에 뭐 개종한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믿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부정했는데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다 더 이상. 그래서 죽으면서 뒤늦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고 이런 현실이 된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살아도 어차피 한평생 괜찮아요. 그러나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거, 또 있는 것을 없다고 믿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냐. 뭐 종교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불변의 진리는 무엇이냐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죄송하네. 제가 옷을 좀 벗어요.